네, 총선 전초전으로 불린 이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성적표를 놓고 여야의 희비가 지금 엇갈리면서 후폭풍이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두 분과 함께 정치권 소식을 좀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성범 전 새누리당 의원, 신경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17%포인트 넘는 이 격차로 참패를 한 이 여당, 이 분권쇄신을 다짐을 했습니다. 김기현 대표 목소리를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결과를 존중하고 겸허하게 받아들여 성찰하면서 더욱 분골쇄신하겠습니다. 패인을 냉철하게 분석하고 총선 승리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각오로 더욱 낮은 자세로 민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자, 직접 들으셨습니다만 김기현 대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당내에서요, 임명직 당직자 일괄 사퇴 이것도 거론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우선 선거 패배에 대한 책임 또 지도부 거취 문제 이게 지금 어떻게 될지 관심이 많아지고 있는데 어떤 내용적으로 뭐 나오는 것들이 있는지 어떻게 분석을 하고 계신지 좀 먼저 말씀을 해주시죠. 지도부 책임론, 결국은 사퇴 문제와 앞으로 당 쇄신은 연결돼 있는데 그렇죠. 어디에 방점을 찍을 것이냐. 책임론, 사퇴론에만 방점을 찍게 될 경우에는 이게 225개 기초단체장 선거가 하나인데 그렇죠. 여기서 패배했다고 당 대표까지 교체될 사안이냐. 여기 어느 정도 합의가 안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 이 사안에 예. 그러니까 이 강서구청장 선거의 중요성을 인식하는데 네네. 그렇다고 해서 당 대표를 교체하기에는 첫째는 국회 일정이 예. 보십시오. 지금 당장 뭐 국정감사 진행 중이고 다음에는 예산국회일 테고 두 번째는 대안이 있느냐. 또 하나는 이게 비대위로 전환하자는 논의가 진행되는 순간 예. 당내 권력 투쟁을 촉발하는 그런 부작용이 생기기 때문에 예. 적어도 현역 의원들 사이에서 합의가 안 이루어졌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김기현 대표 지휘부로 총선을 칠 수 있겠냐는 불안감은 저는 뭐 계속 좀 잠복해 갈 거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네. 제가 보기에는 대통령실도 마찬가지예요. 대통령실과 당 사이에서도 적어도 책임 문제에 관한 한 뚜렷하게 나누기가 어려운 지점에서 아직은 조금은 골몰하고 있다, 고민 중이다라고 보여져요. 알겠습니다. 특단의 대책을 내려야 할 상황은 맞지만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아주 고민이 많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요, 이 강서구 선거 참패로 여당에서 쇄신론이 분출하는 상황입니다. 일각에서는 총선 앞두고 예방주사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좀 긍정적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긴 해요. 민주당에서 봤을 때의 국민의힘의 지금 상황은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예상보다도 크게 진 거죠. 그렇죠. 뭐 이길 거라고는 한순간도 생각을 안 했을 겁니다. 네. 그러나 뭐 조금 정도는 질 거라고 그랬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많이 졌고 예. 저는 사실 더 많이 졌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민주당이 더 크게 이겼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상황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왜 그러냐면 이게 정권 심판론이 지금 점점 이 클라이막스를 향해서 올라가는 중에 이 선거가 있었고요. 예. 이런 선거를 대비하는 자세가 국힘당도 그렇고요, 대통령실도 그렇고 대통령 본인도 그렇고 예. 전혀 이거에 대한 감이 없는 최악의 선거 공천과 선거 전략을 짠 거예요. 아, 이러고서도 이 길이라고 생각을 한 사람은 저는 당내에 생각 있는 사람은 국힘당 내부에서는 없었을 겁니다. 예. 민주당에서도 이기는데 크게 이겨야 된다라는 생각들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돌아가고 있는 상황을 보면 이렇게 크게 질 거라고 전혀 예상을 하지 못하고 있다가 지금 어떻게 보면 뒤통수를 세게 맞아서 정신을 차리기가 좀 어려운 상황인데요. 네네. 결국은 이 선거를 기획하고 주도한 것은 대통령 본인이거든요. 대통령실과 대통령 본인이기 때문에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바뀌지 않는 한 예.
별다른 묘수를 찾아내기가 지금 어려운 상황 아닌가 해서 저희들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이번 선거는 그냥 단순 기초단체장 선거가 아니라 심판론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이다라는 평가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일단요, 이 당초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이제 총선 대비 혁신안을 발표할 예정이었다가 미뤄지면서 야, 이게 당내 혼란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하는 지적들도 많습니다. 수도권 위기론도 재점화되는 모습이고요. 이런 상황에서 그렇다면 신성범 의원께서 보시기에 그럼 돌파구는 어떤 식으로 찾아야 될지, 단순히 국정감사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도부를 그냥 놔둬야 된다, 이 정도로 마무리할 수 있는 부분.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 정확히 말하면 김기현 대표가 비전위원회라든지 인재영입위원회, 혁신위원회 이런 걸 만들어서 당내 혁신에 주력하겠다고 했는데 잠깐 서도. 예. 다시 말하면 책임론은 아무도 없다는 거야 라고 당내 반론에 부딪힌 걸로 봐야 돼요. 지금 상황은.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보기에도 예. 대통령실도 뭐라 그럴까 당에 대해서 네네. 지도부에 대해서 책임지라는 이야기는 못하는 형편이지만 대통령이나 대통령실 입장에서도 예. 당에서 알아서 해주길 바라는데 당에서 그냥 가겠다고 하는데 이거는 민심과 안 맞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여져요. 이렇게 되면 뭐냐면은 대통령실에서 먼저 핵심 참모들을 교체하는 것으로 당의 신호를 보낼 수도 있다는 저는 생각이 드는데 어찌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뭐냐면은 예. 이대로 가면 다시 말하면은 지금 확인된 민심은 단순하게 뭐 퍼센트가 17% 차이 나왔다는 그게 아니라 중도층 2030이 다 등을 돌렸다는 이 지표가 중요한 거예요. 그 마곡동, 마곡지구라는 거, 방화 1동 여기에서도 다 크게 졌다는 것. 예. 그리고 평소에는 여론조사 때 나 중도층이야 지지하는 정당 없어라고 했던 사람들이 네네. 실제 투표에서는 2배 이상 국힘을 안 찍고 2배 이상 민주당을 많이 찍다는 사실이 여론조사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아하. 이런 대목이 이대로 가면 수도권 전체에서도 내년 총선에서는 큰일 났다는 그런 인식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예. 시간이 갈수록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위기의식이 커질 거다. 그렇게 되면 다시 한 번 더 책임론과 쇄신론 사이에서 뭔가 오늘 내일 또 달라질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는 책임론, 뭐 사퇴론이 아직은 뭐랄까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라고 봐요. 알겠습니다. 일단 뭐 쇄신 얘기도 해줬습니다만 그러면 좀 총선을 생각하면서 좀 질문을 드려볼게요. 일단 하태경 의원 같은 경우에 수도권에 나오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좀 당내에서 그런 일들이 좀 벌어지는 것들은 아까는 어렵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뭐 어떤 국민의힘의 입장에서 밖에서 봤을 때 국민의 입장에서 어떤 그런 쪽으로 좀 개선 방안이나 이런 것들은 하나 둘씩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까? 하태경 의원이 지금 포장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네네. 근데 실제로 하태경 의원은 지금 부산 사무실 정리한 게 꽤 오래됐다고 부산 지역에 소문이 나 있고요. 예. 여의도에도 뭐 소문이 꽤 자자하게 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이것이 이제 강서 선거하고 결합이 돼서 이게 지금 그럴듯하게 지금 포장이 돼 있어요. 그러나 지금 이런 사실들을 국힘당은 그렇고 여의도에서 대충 알고 있기 때문에 하태경이 붙인 불이 국힘당으로 다 번져나갈 수 있는 것이냐 하는 건 좀 두고 봐야 되겠어요. 지금은 하태경이 문제가 아니고요. 이것은 용산이 바뀌어야 된다. 그리고 대통령이 바뀌어야 된다. 네네. 뭐 지금 이런 차원의 문제거든요. 뭐 하태경 내지는 중진 타선 뭐 이런 차원의 문제보다는 훨씬 더 문제가 큰 문제가 벌어진 거고요. 예. 이건 뭐 민주당이 엄청 잘해서 이렇게 된 거라기보다는 윤 대통령이 독선, 오만, 방자 뭐 이런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태도를 바꿀 수 있느냐, 그리고 이 체제를 바꿀 수 있느냐, 그리고 국힘당도 할 말이 없는 게요. 네. 이게 누가 봐도 이런 상황인데 이 선거를 이렇게 임해서는 안 된다는 걸 다 아는데도 시키는 대로 한 거 아니겠어요? 예스맨이 김기현 대표부터 시작해서 예스맨으로 점철이 된 국힘당 가지고는 예. 이렇게 해가지고는 선거를 해서 안 된다는 것을 국민들이 이번에 웅변으로 보여준 거예요. 예. 이걸 보고도 어떻게 좀 적당히 한번 넘어가 볼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면은 아니 뭐 민주당으로서는 고마운 일이죠. 알겠습니다. 자, 지금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제 용산까지도 이제 비판을 해주신 겁니다. 근데 여당이 이제 선거 패배한 다음 날요, 임명이 보류됐던 김행 여가부 장관 후보자 자진 사퇴를 결정을 했습니다. 강서 보궐선거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데, 글쎄요, 한 박자 늦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만, 글쎄 밀어붙이지 않고 지금 이렇게 된 것, 이런 것들은 좀 이 상황을 좀
반영이 됐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금 상황, 강서의 상황을. 적어도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사항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는 신호는 되는 거죠. 아, 예. 그런 정자는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 지금까지 대통령의 태도를 보면 직진이었잖아요. 직진. 인사에 관한 한 타협이 없다. 네네. 그리고 국면 전환이나 지지율을 고려한 인사는 절대 하지 않겠다는 게 고집처럼 빚어졌었는데 적어도 당에서 요청하고 예. 대통령이 받아들였다는 사실은 뭔가 변화가 오고 있다는 신호고 제가 보기에는 김행 후보자에서 그치지 말고 예.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에서도 인사 쇄신 이야기를 계속 해줘야 돼요. 다시 예. 말하면 적어도 지금까지의 이념이라든지 이런 예. 중심이 아니라 민생과 실용 중심으로 국민이 납득할 만한 그럴듯한 고개를 끄덕일 만한 인물을 당정의 전면에 내세울 것이라는 그런 신호를 보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쇄신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국힘의 상황을 저희가 주시해서 지켜보도록 하고요. 이번에는요, 이 강서구청 보궐선거에서 승리한 이 더불어민주당 상황도 함께 좀 짚어보겠습니다. 민주당 일단요, 스스로 잘해서 이긴 건 아니다 이러면서 좀 몸을 낮추는 모양새인데 이 대여 공세의 고삐는 아주 바짝 조이는 모양새입니다. 당내 이야기를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했다기보다는 국민들이 정권에 대해서 이제 심판한 것이다. 네. 좀 이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축하를 막 하시면 네, 아유 좋아요, 막 인사 검증 시스템을 확인한다며 미국 연방 수사국까지 다녀온 사람은 누구입니까? 뭐라고 변명해도 한동훈 장관의 무능과 책임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자, 일단 이재명 대표도 민주당의 이 안일함을 다시 한번 성찰하겠다면서 한껏 몸을 낮췄습니다. 보궐선거 승리 자만하다가 내년 총선 역풍 맞는 거 아니냐. 뭐 내년 총선을 생각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면 지금 21년의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그리고 22년의 지방선거를 네. 겪으면서 그 당시에 정말 민주당은 해방 이후 그리고 정부 수립 이후 모든 선거를 통해서 서울시에서 이렇게 진 적이 없었습니다. 네. 뭐 전멸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참패를 당했는데 예. 이번에 사실 이제 총선 전으로 총선 그 시기로 말하면 돌아갔다고 할 수 있는 상황이죠. 예. 그런데 이제 그거에서 여당은 지금까지 우리에게는 이재명이 있으니 안심이다라는 그런 어떤 기조가 있었던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지금 이거 보면 우리에게는 윤석열 대통령이 그대로 있으면 조금 안심이 되는 측면이 있다라는 뭐 이렇게 역발상이 가능하게 된 거 아닌가 싶어요. 예. 그래서 이 총선을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끌고 가야 되느냐라는 것을 지금 이번에 잘 보여준 거죠. 중도층이 등을 돌리는 정책 기조, 인사 기조를 가지고 가면은 하여튼 이번 총선은 해볼 만하다라는 걸 보여준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민주당이 잘해야 되겠죠. 근데 민주당이 그럼 잘해서 중도층이 돌아오면 좋은데 예. 민주당이 잘하지 못하고 이 상황을 제대로 선용하지 못한다면 이 중도층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갈지는 지금 아무도 짐작할 수 없기 때문에 예. 몸을 낮춰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세를 낮추고 지금 상황을 잘 선용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줬습니다만 대여 공세는 아주 수위를 높이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어요. 이 한덕수 총리 해임과 또 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파면을 강하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이렇게 또 더욱 거세게 한동훈 장관을 공략하는 거는 자세를 낮추는 거하고는 어떻게 다른 겁니까? 다른 거죠. 그러니까 아니 민주당이 정말 말씀하신 대로 자만하지 말자 뭐 이렇게 하는 건 좋은데 예. 그게 국정 운영에 대한 태도, 정부에 대한 태도 이렇게 그리고 국회에 대한 태도에서 나와야 되는데 운영에 대해서도 나와줘야 되는데 예. 이것은 뭐 강경투쟁 기조를 계속 하자는 거야 소리가 나오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 민주당이 그나마 말씀을 잘해주셨는데 잘해서 이긴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말은 뭐냐? 민주당이 의석은 많지만 많아서 사실은 발목을 사사건건 잡아온 건 사실인데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코스프레 비슷하게 하면서 약자로 비춰진 거예요. 민주당이. 실제적으로는 강자예요. 네. 국회 안에서도 그렇고 실제로 입법에서 그런데 그래가지고 이제 그 국민들의 그나마 시선을 어떻게 보면 약자 동정론에서 된 건데 저렇게 계속적으로 국정 발목 잡기에 나서겠다. 그런 거잖아요. 결국 총리 해임 또 한동훈 파면을 요구한다는 것은 예. 힘자랑으로 비춰지면 다시 한 번 더 국민들이 다시 한 번 등을 돌릴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는
힘자랑하는 쪽이 오만하는 쪽이 진다는 사실은 우리뿐만 아니라 민주당에 바로 적용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런 이유에서 그런지 지금 보도에 따르면 당 내부에서요 10월 한 달 동안은 이 한동훈 장관 탄핵을 거론하지 말자 이렇게 의원들을 단속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사실 나오고 있어요. 그렇지만 강경파들은 계속 요구하고 있고 당내 상황이 어떻습니까? 지금 아무래도 강경파와 온건파의 그 결은 좀 다르죠. 예, 그런데 강경파의 목소리가 자꾸 언론에 타고 있으니까 그런데 온건파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게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한 달 동안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특히 탄핵 문제에 대해서는 좀 자제하자는 분위기가 분명히 존재하고요. 탄핵이 지금 너무 가볍게 접근하고 비법률적으로 정치적으로만 접근해서는 곤란하다는 목소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협의와 합의를 통해서 조절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강서 승리로 이재명 대표 체제가 공고해졌다 이런 평가는 사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비명계에서는 승리에 도취돼서는 안 된다 이렇게 견제구를 날리고 있는데요. 조응천 의원 이야기를 좀 듣고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먼저 대걸레로 때려준 거지 우리가 잘해가지고 안 때린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도취해가지고 그냥 이재명 체제로 이렇게 이겼어. 이 상태로 내년 총선 가도 압승이야. 라고 하면은 이제 대걸레가 우리 쪽으로 오고 그땐 대걸레 없이 바로 쇠몽둥이가 날라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외적으로 이재명 대표는 단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비명계 의원의 견제 목소리에 친명계와 강성 지지층 압박은 더욱 더욱 거세지는 모양새죠.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구심점이 이재명 대표로 잡혔다고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그 갈등 이런 것들은 제대로 봉합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봅니까? 그건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어저께 검찰이 백현동을 가지고 전격적으로 기소를 하면서 병합을 재판부에 요청을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재판 리스크가 있다는 것을 어제 딱 승리의 순간에 어떻게 보면 검찰이 급제동을 딱 건 겁니다. 시기적으로 아주 절묘하게 이때를 노리고 한 거고요. 또 하나는 지금 영장 판사가 영장을 기각하면서 증거가 없다고 하면 바로 직접 증거가 없다고 하면 바로 그 대목이거든요. 그러니까 직접 증거는 없지만 증거는 충분하다는 얘기를 재판부에도 얘기한 거고 이재명 대표에게도 피고인으로서 얘기한 거고 국민들한테도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지금 검찰이 얘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재판 리스크가 있고 앞으로 수사 리스크가 또 계속해서 있다는 얘기를 검찰이 어저께 한 거기 때문에 지금 사법 리스크는 그대로 상존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군요. 일단 그 체포한 가결 사태 이후 사퇴한 이 비명계 송갑석 최고위원 후임 인선을 통해서 이재명 대표의 이 당 통합 의지를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는데 그 정도면은 통합한다고 볼 수 있습니까? 저하고 별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결국은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 대표는 속은 부업을 끓을지언정 무조건 통합하고 할 거예요. 왜 그러냐? 유일한 이유 총선에서 승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절박감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당을 추스리는데 힘을 기울 거다. 협조 노선으로 통합과 협조 노선으로 갈 것으로 저는 봐요. 그 정도 정치적 기술은 갖고 있는 분이다. 바꾸어 말하면 우리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적어도 민주당이 분열될 것이다. 내분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외생 변수에 기댈 수 없는 상황이 됐다고 저는 봐요. 알겠습니다. 자, 일단 그러면 공천 탈락 등으로 이 비명계를 압박하는 것 아니냐 이런 주장 나오는 가운데 오히려 친명 색채를 대놓고 드러낼 경우 내년 총선의 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건 이제 정말 미래의 일이고요. 또 253개 지역구에서 그중에서 뭐 다는 아니겠지만은 상당한 지역구에서 비명 친명 간의 후보들 간의 갈등이 생길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중앙에서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없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나 대표가 이것을 컨트롤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지휘를 해나가서 통합의 기조를 흐트리지 않을 것이냐는 것은 정말로 앞으로 대표의 리더십에 달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